최근에는 이러한 공공예술의 하나로 낙후된 마을을 예술로 변화시키자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부산의 작은 산동네였던 감천마을. 마을 입구부터 가파른 길과 골목까지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부산 시내에서도 좀 낙후된 마을이었죠. 솔직히 환경적으로 낙후되었고 모든 분야 끝냈는데 마을 미술 프로젝트 예술인하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에 당선되면서 그때 이제 2009년도니까 그때 이후부터 이제 마을이 바뀐 거죠. 많이 점차적으로 예술인들도 들어오고. 감천 마을에서는 애써 찾지 않아도 눈길 닿는 곳곳에서 많은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까지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마을과 예술의 이야기가 점점 더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잇따라 들어선 상점들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80만 명. 올해는 지금 10월 말로 한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초창기에는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사람 오는 것조차 했고. 골목의 옛 정취와 향수에 목마른 사람들. 감천 마을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관광객들로 인해 마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귀찮지 뭐. 물을 샀고. 이래 뭐부터 좀 하려고 해도 사람이 마치고 또 그런 뭐 사람이 안 마치고 살 수도 없지만은 우선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또 완전히 없는 취급을 해요. 뭐 골목이 어디고 막 방목판이 어디고 막 대놓고 막 산을 찍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뭐 그런 정도로 알았다는 그런 정도만 하지. 그래도 다른 분들은 혜택 본지 알아. 다른 데서 오면은 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혜택이 많지요 이라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유명해져 버린 마을은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한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아야 했고요. 늘 타던 마을 버스 잡는 일도 이제는 영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이 감천 문화 마을이었어요. 어떤 마을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요소를 삽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은 했었는데 지금 진행된 걸 보면은 어떤 문화와 상업 활동, 문화와 어떤 관광객, 문화와 외지인 어떤 이쪽으로 이렇게 포장이 다시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어떤 이 주민 위주의 어떤 주민 어떤 일상의 공간을 어떤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히려 이 문화가 어떤 상업적인 공간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상업화된 문화로 조금 성격이 좀 변질됐다고 일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아진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마을을 떠나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데요. 마을을 위해 도입한 예술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뭐 지나치게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돈이 덜 들어가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이 마을에 좀 활기나 어떤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던 것이 가까이에선 사뭇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천 마을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청주시 사직이동에 자리한 653 예술상회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다른 마을 프로젝트와는 달리 공동체 예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종현 씨는 명문대 미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공공미술 작가로 활동해 왔다는데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떠나면
이거 뭐야, 예술가들이 왔다가 갔네. 남은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살자. 살면 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예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예술은 쉽게 말해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술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정착을 결심한 예술상회도 처음 시작은 벽화였는데요. 오래된 마을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에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그 한계를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해바라기도 그 당시에 같이 한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동네 벽화를 한다 이렇게 뭐 혹은 경관 개선을 한다 그럴 땐 좋았는데 이게 3, 4년이 지나버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흉물스럽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반성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만큼 쉽게 사그라지기 마련이죠. 예술상회는 진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리드하는 리더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대충 그려서 이제 들어가는 게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림이 완성시키는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도록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뭐 아무리 잘해놓고 들어오라 그래도 이건 주민들이 낯설어서 들어오지를 못해. 공동체를 위한 예술을 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교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이 낯선 예술가들을 토박이 주민들은 처음엔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는데요. 신기한 사람? 왜 저기 가서 저런 일을 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인사하기예요, 인사하기. 잘 보면 눈과 눈을 보고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멈칫해요. 그걸 이제 계속했죠. 인사를 한 3년? 동네 얘기 한다고 그래서 도와드리느라고. 뭐 방송국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또 어디 가세요, 근데? 5년째 인사를 하고 지내다 보니 이제는 넉살 좋은 동네 주민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 와서 첫 인상은 뭐 크게 뭐 호감 가는 어떤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예술을 한다니까 이제 특이하니까 그래서 뭐 이 동네에 뭐 거리가 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계속 만났지. 그래서 술도 이제 막걸리도 먹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상당히 건강하더라고. 예술상회가 알아야 할 것은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옛날에 두부집터였어요, 이게. 마을이 가진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가장 작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작은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작업인데 그중에 이제 제가 이 동네 투어를 하다가 이게 두부집이라는 거를 저기 안에 물찌개를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죠. 안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두부 이제 사 먹지도 않을 거니까. 어느 마을이든 담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 그것을 들추어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야기는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일본군이 죽은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단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기서 사직단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죄를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바로잡아야 되겠다. 근데 소소한 두부집 이야기부터 굵직한 역사의 흔적까지 마을 곳곳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찾아내 예술가들은 사직 이동의 이야기 지도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더 잘 알고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 것이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골목길이나 어느 돌담길이나 보면 사람들의 흔적이 있고 살아왔던 호흡들이, 기억들이 바로 그 숨결들이 숨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그 장소에 걸맞는 또 그 장소에 살고 있는 나나 혹은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